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대한민국 최고 투자자 주식농부의 주식 투자 절대 원칙, 나의 30년 투자 정수를 이 한 권에 담았다. 박영욱 지음, 센시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당신도 반드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비장하지만 이 책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 마지막 기록이다. 여기 내가 체득한 투자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담았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유산이며 많은 이들에게 보내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하나다. 나의 투자 인생, 투자 철학을 기록으로 남겨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접한 모든 이들이 함께 투자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누군가 보잘것없는 내 방법을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의욕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어려운 고비마다 내 경험을 참고해 이겨내고 꾸준하고 원칙 있는 투자로 부자가 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초기 자본금 4,500만 원을 시작으로 버는 족족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5% 이상 투자된 기업들의 지분 총액이 한때 2천억 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지분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의 자산 규모가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어디에 얼마가 투자돼 있는지 정확히 결산해 본 적이 없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주식 투자만으로 이만큼 부를 축적한 개인 투자자는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자랑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도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농부처럼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나와 같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산 증인이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주식 용어, 차트 등의 지표, 복잡한 숫자들, 시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려고 애쓴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다가 지레 겁을 먹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하루 종일 주식 시세를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용하다는 추천 정보를 듣고 몇 번 시도했다가 손해를 보고는 이후로는 주식 투자와 담을 쌓고 사는 이들도 많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쉽고 명쾌하고 넓은 길이 분명히 있다. 주식 투자로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 너무도 쉽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투자를 사람들은 왜 하지 못할까?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건전한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욕심, 질투, 시기심 같은 감정에 휘둘려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남들이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버는 듯 보여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길을 잃어버린다. 재료에 혹하고 좋다는 추천에 혹하고 단기간에 상한가를 치는 종목에 달라붙어 차익 매매도 시도한다. 일시적으로 몇 번 성공하면 짜릿하기도 하다. 나 역시 단타도 해봤고 위험하다는 여러 매매 기법도 두루 경험해봤다. 증권업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 왜 그런 방법을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왜? 결국 남들이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이 방법으로 돌아왔을까? 또한 어떻게 이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늦었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 주식 투자 방법을 접하는 이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한쪽은 크게 각성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 직접 실행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교과서 같은 좋은 얘기네 하고 그냥 흘려드는 사람이다. 전자 중에서 내 투자법을 따라해 실제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부자가 된 분들도 꽤 있다. 그래서 지금도 철마다 감사 편지와 지역 특산물 등의 감사 선물이 쇄도한다. 그 중에도 잊지 못할 분들이 많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었다. 너무 어렵게 살아서 돈에 한이 맺혔다고 했다.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린 편지가 내 심금을 울렸다. 어려웠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나 역시 입학금이 없어 중학교도 못 갈 뻔하고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로 상경해 공장 생활을 했다. 공부에 대한 일념으로 신문팔이를 하며 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이후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 진학을 했다. 은사님의 조언으로 재학 중 증권분석사 자격증을 따서 증권사에 입사한 것이 내 인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 아주머니의 사연이 남 얘기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절약해 모은 돈으로 투자해둔 것이 어느새 3천만 원으로 늘어 본격적인 투자법을 고심하던 터였다. 우연히 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강의에도 일부러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해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자녀들과 함께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공부하며 내 조언대로 투자한 회사에 직접 가보고 주주총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농부처럼 투자하는 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수년이 흐르고 자산은 어느새 5억 원으로 늘었다. 정말 감사하다면서 구구절절 눈물과 희망이 묻어나는 편지와 함께 선물을 들고 나를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연결된 인연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그나들은 과자를 너무도 좋아했다고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투자처를 고르고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함께 공부했다. 그렇게 투자한 DJ과 주식 담당자에게 여러 번 조른 끝에 아들을 데리고 공장에 방문해 생산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아들과 함께 투자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꾸준히 동행했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한 그 아들이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면서 촉망받는 인재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딸도 함께 주식 투자를 했다. 딸의 조언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카카오 주식을 지금 3,500주나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투자한 종목과 규모를 들어보니 자산이 어림잡아 몇십억은 훌쩍 넘은 것으로 짐작된다. 내 투자 경험담을 읽고 듣고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기업을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SPG, 참 좋은 여행, 고려제강, IS 동서 등을 갖고 있다니 수익률도 꽤 높을 것이다. 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나는 기회가 되면 꼭 못다한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는데 그 말대로 꾸준히 공부를 지속해 지금은 대학 과정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온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셈이다. 또 다른 한 분은 중년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잃었다. 앞으로 생계도 막막한데 주중엔 보상금으로 받은 8천만 원뿐이었다. 어떻게든 불려보려는 생각에 증권회사 직원 말만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마저도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손편지를 보내왔기에 나는 진지하게 마음 독하게 먹고 나와 함께 농부처럼 투자해볼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단언하기에 몇 년 동안 시간을 내서 투자법을 조언해 주었다. 그런데 투자금이 4억 원 정도로 늘어 안심하던 차에 그만 본인이 기존에 하던 투자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완전히 끊겼다. 돈을 좀 버니까 자신감이 불었는지 내 조언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지도 모른다. 1년 정도가 지났을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도 증권회사 직원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투자금이 다시 반 정도로 줄었다고 했다. 은근히 도움을 청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내키지 않았다. 처음에도 증권회사 직원 핑계를 대더니 두 번째에도 그랬던 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알려주는 투자법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다. 성공하면 내 덕, 실패하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근성으로는 설령 잘 된다고 해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빨리 갈 수 있는 듯 보이는 길이 오히려 돌아가는 막힌 길인 경우가 많다. 길게 보고 원칙만 생각하며 끈기 있게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넓고 환한 길이 있다. 당신이 나이 50, 60에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절대 좌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불려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차근차근 원칙대로 하면 얼마든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 내가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낱낱이 일러줄 것이다. 최악이라고 생각한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다. 증권업에서 경험을 쌓고 성과를 올리던 1997년 37살 나이에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맡아 승승장구했다. 맞벌이하면서 아내가 알뜰살뜰 살림을 해준 덕에 차곡차곡 자산을 불렸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들이고 그 집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다 IMF가 터졌다. 증권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주가가 폭락해 계좌가 깡통이 되는 일은 다반사고 증권사나 은행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런데 나는 고객의 손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다들 말렸지만 어머니 명의로 사들인 집을 되팔고 자산을 탈탈 털어서 고객의 깡통 계좌를 보전해 주었다. 그러고 나니 수중에 겨우 변두리 사글세 얻을 돈만 남았다. 3개월 동안은 온 식구가 누나 집에 얹혀 살기도 했다. 10년 넘게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교보증권 영업부장을 하면서 시장도 회복되고 생활도 다시 안정되어 갔지만 고객 돈을 계속 관리하다가는 시황에 따라서 집을 샀다 팔았다 할 것 같았다. 게다가 내 투자 철학을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시황에 따라 빠르게 팔고 사야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비교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삼성증권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지자 이전의 악몽이 반복되었다. 잘 될 때는 나를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주가가 하락하자 나를 원망했다. 당신은 증권사에 있으니 이런 일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회의감이 밀려왔다. 남의 돈을 운용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했다. 증권회사 직원도 신이 아니다. 시황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산을 운용할 뿐이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겠다고 결론지었다. 전업 투자자로 독립하면서 나는 농부처럼 투자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리고 초기 10년 동안 거의 매년 50% 안팎의 수익률을 올렸다.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것이다. 1년, 2년, 5년은 할 수 있어도 10년, 20년 꾸준히 하긴 힘들다. 이 역시도 내 방법이 옳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를 경계하고 심지어 금기시한다.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부러워한다. 주식 투자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
주식 거래로 차익만을 꾀하는 매매 게임이라고 보아선 곤란하다. 내가 경험한 주식 투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경영자가 되어 여러 회사를 간접 경영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길게 보고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기다리면 자산이 크게 증식되는 순간이 온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힐 때야말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탐욕을 잘 다스리면 적정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투자하면 차근차근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제와 돌아보니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비로소 인생을 배웠다. 가난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가로 만들어 주었다. 투자에 골몰하다 보니 조금씩 현명해지고 초연해지고 깊이도 생기는 것 같아 고맙다. 주식 투자는 내게 있어 세상을 두루 조망케 해주는 창이자 섣부른 나를 책짓질하는 매서운 선생님이다. 얄팍한 성과를 바라고 허투루 뛰어들 때마다 보기 좋게 나를 패대기 쳤으며 마음을 다해 전력으로 노력했을 때는 달콤한 열매를 안겨주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은 이 책에 없다.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이겨내는 비법도 없다. 살떨리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나는 스스로를 주식 농부라 부르며 홀로 묵묵히 걸어왔다. 이런 나를 두고 고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농부처럼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터득한 주식 투자의 정확한 본질에 가깝다.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기에 과분한 부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이 길을 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 나의 투자 10계명. 최근에 나의 30여 년에 걸친 주식 투자의 정수를 담아 투자 10계명을 완성했다. 인간이 따라야 할 기독교의 10가지 신성한 율법인 10계명은 하나하나 간결하면서 매우 당연한 진리를 담고 있다. 내가 정한 주식 투자 10계명도 적어놓고 보니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여기 담긴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혀 단기 수익을 노리고 덤비면 필패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세계다. 주식 투자는 여러 면에서 인생을 닮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이러니하기에 아름답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흥미진진하고 고대했지만 보람있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멀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주식 투자는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투자는 더욱 보편적인 자산 증식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가슴 뛰는 삶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주식 투자 10계명이 부디 독자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주식 농부의 투자 10계명. 1계명.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2계명. 부와 내동하지 마라. 3계명.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4계명.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5계명.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6계명.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7계명.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8계명. 주식 투자는 농사다. 9계명.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10계명.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투자 1계명.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중산층 서민이 부자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주식 투자. 30 정도의 나이에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해보자. 자산은 전혀 없고 월급만 모아서 부를 읽어야 한다. 20에서 30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첫째,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법조인, 전문 경영인, 의사나 전문직이 아니라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20에서 30년 동안 꼬박 모아도 20억에서 30억 원이 되기 힘들다. 둘째, 과감히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거액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성공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셋째, 벌어들인 연봉을 투자로 불리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핵심은 자본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자본소득이란 자산이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다. 즉,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투자의 장점은 직장 생활이나 창업 등과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50대 중반부터 은퇴하는 요즘, 수입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본소득을 축적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 투자 수익률로 보나 노력에 따른 효율성 면으로 보나 가장 좋은 것이 주식 투자다. 안타깝게도 많은 퇴직자들이 자본소득을 확보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번번이 실패한다. 열심히 벌어도 월급만으로는 부를 일구기 어렵고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갈 고용 없는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더욱 정체시킨다. 그 와중에 자녀 교육에 몰두하느라 집 한 채 딸랑 남은 채로 준비 없이 나이 들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집 한 채로 부부가 20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 그러니 재테크는 필수이고 그 중에도 주식 투자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다. 가계, 기업, 국가 중 가장 고성장하는 섹터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며 돈을 지불한다. 우리가 매달 쓰는 생활비도 결국 대부분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러니 기업의 주주가 되어 내가 쓴 돈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투자 8계명. 주식 투자는 농사다. 농부는 계절을 건너뛰지 않는다. 나는 농부처럼 투자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 농부이고 내 투자 방식은 농심 투자다. 농심 투자란 무엇일까?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농부가 씨를 뿌릴 시기를 선택하듯이 투자의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농부가 매일 논밭으로 나가서 작물을 돌보듯이 내가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돌보고 육성하고 격려하고 책찍질한다. 최종적으로 처음 세웠던 농업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다. 그 외에 그 어떤 테크닉도 투자의 성공과는 무관하다고 할 만큼 의미가 없다. 우선 매일같이 내 삶과 생활에 윤택함을 안겨주는 업종에 주목한다. 그 안에서 지배적인 기업을 찾는다. 때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발견할 때도 있다. 그런 기업을 발견하면 우선 소액을 들여 주식을 매수한다. 절대 한꺼번에 덜컥 사지 않는다. 매수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숫자들을 확인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등을 살핀다.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 자산과 부채, 자본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 정보에 불과하다.
내가 심고자 하는 씨앗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사두는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할까? 내 경우는 주식을 매입해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된다. 주식을 소량 매입한 후부터 더욱 길고 끈질긴 공부가 시작된다. 해당 기업을 탐방하기도 하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그 기업을 알만한 외부 인사들을 찾아 자문을 구한다. 경쟁사에 연락해 묻기도 하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에게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내가 고르는 회사들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증권사 분석 리포트가 커버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수다. 많은 경우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거나 회사 소유의 토지나 부동산 등을 찾아 현장 탐방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사무소나 주변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평판을 묻기도 한다. 이렇듯 기업 공부를 하면서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에서 5년 동안 내가 투자할 회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주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투자액을 서서히 늘려간다.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투자를 철회한다. 투자액을 늘려가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린다. 물론 이후로도 꾸준히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예상대로 이익이 좋아지면서 예측했던 수준까지 성장하면 애초에 내가 세워두었던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투자의 사이클을 마감한다. 각각의 세부 케이스로 들어가면 디테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로 이것이 주식 농부의 투자 사이클이다. 전체 사이클이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된다.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투자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큰 기업은 10년 이상 보유하기도 한다. 이렇듯 나의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어려울 때 돕는다고 생각하고 사고 이익은 나눈다는 생각으로 팔아라. 초겨울이면 농가의 감나무에는 따지 않는 감들이 여럿 남아있다. 조상들은 그걸 까치밥이라고 불렀다. 소철이 풍성한 계절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없도록 어디든 조금씩 남겨둔다. 공생하는 것이 오래 두루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알기에 오랜 세월 그렇게 해온 것이다. 주식 투자를 매매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한다. 그럴 때는 가급적 까치밥 정신처럼 나누는 마음으로 하려 한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시장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많은 이들과 수익을 나눔으로써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부처럼 투자하는 나는 2, 3년 정도 기업을 충분히 공부한 뒤에 투자한다. 따라서 살 때부터 그 기업의 적정 목표 주가를 미리 설정해둔다. 그리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한다. 기업의 전망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더 보유한다. 기업에 계속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성장성이지 주가의 등락이 아니다. 어떤 경우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주가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투기 정서가 개입됐다고 생각해 매도하기도 한다. 때로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며 확신을 다진다.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좀처럼 매도 물량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은 주식을 사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럴 때는 기준가보다 조금 더 높게 매수하기도 한다.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떨어졌을 때 사주고 더 싸게 사려고 기를 쓰지 않는다.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조금 더 주고 산다. 투자해둔 기업이 내 예상대로 성장해서 주가가 그와 발맞춰 올라온다. 그럴 때는 정수리나 어깨라고 생각하는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매도하기도 한다. 공부해뒀던 다른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켜야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정수리까지 다 취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내가 정수리에서 판다는 것은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사서 물린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이후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당했다고 피해의식을 느낀 사람은 주식 투자를 비정한 투전판으로 여기고 시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도 수익을 얻지만 다른 이와도 수익을 나누며 배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고 주식 투자가 바람직하고 자랑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을 위해 자금을 대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바람직한 투자 문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